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본고정으로 불리고 있는 유럽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11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팔면서 최대 기록을 세웠고 이를 통해서 3년 연속 연 100만 대 초과 판매 기록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10만 6,467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에 세웠던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성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각 사별로 현대차는 같은 기간 53만 4,170대를 판매했고요. 기아의 경우 5.4% 늘어난 57만 2,297대를 팔았는데요. 차종별로 보셨을 때는 현대차의 투싼이 지난해 유럽에서 13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코나나 i20 같이 이렇게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세웠는데도 일단 시장 점유율은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체 규모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매출의 증가폭 그리고 판매량의 증가폭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관련 종목으로 자동차주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차와 기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G 헬로비전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의 11배를 웃도는 1조 1,6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IB업계에 따르면 LG 헬로비전은 이날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 수요 예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집액 200억 원이 2년물에 2,100억 원, 모집액 800억 원이 3년물에 9,500억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은 2년물과 3년물에서 모집액 기준 물량을 모두 채웠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LG 헬로비전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2천억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열어둔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일단 채무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고요. 국내 신용평가사에서도 LG 헬로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고 있는데 방송 시장 내 우수한 시장 지위와 사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최대 주주가 CJ E&M이었다가 LG U+로 변경된 바가 있고요. 일단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은 8,529억 원, 영업이익은 3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소식으로 이 시간에서도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추가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봅니다. LG 이노텍이 차량 모터를 생산하는 평택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LG 이노텍은 올해 말까지만 평택 사업장을 운영하고 생산지를 국내외 사업장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이전할 생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차량 모터 관련한 개발은 국내에서 지속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모터 사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산지를 재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고요. 평택 사업장 근무 직원들의 100% 고용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개인별 상황과 니즈를 고려한 재배치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대주주가 LS 네트웍스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대주주를 GNA 사모투자 전문회사에서 LS 네트웍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LS 네트웍스는 GNA PEF의 지분 98.8%를 가진 최대 출자자고 마찬가지로 GNA PEF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지분율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61.71%입니다. 이번 의결로 인해서 GNA PEF가 보유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지분 전체가 LS 네트웍스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대주주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사명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리고 LS 네트웍스 두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K뱅크가 상장을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홈페이지에서 18일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 추진을 결의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K뱅크 측은 한국거래소에 다시 한번 상장 심사를 신청해 기업 공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K뱅크의 상장 시도는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이 K뱅크의 2021년 코스피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을 추진했지만 금리 인상기 속에서 이 자본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2월에 상장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당시 K뱅크 측은 총 기업 가치 7조 원대에 해당하는 공모가를 희망했는데 자본시장에서는 K뱅크에 대해서 약 4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평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일단 K뱅크 상장이 재추진됐던 배경에는 기존 투자자들과의 확약이 있다는 설명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장 상황도 첫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 K뱅크 관련 종목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신한지주 모두 K뱅크와 관련된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3국의 안보실장이 어제 서울대와 시카고대, 도쿄대 등 3국 대학 간 퀀텀 협력의 합의를 축하하고 이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정했습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 참석을 계기로 세계대학 간 퀀텀 협력 의향서에 서명하고 학술 교류와 연구 협력 강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일단 이 3국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자 협력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하기로 약속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 대학 서명식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일은 연구개발의 투자 선도국으로서 연구기관과 협력을 동력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양자 컴퓨팅 쪽에 협력을 하면서 또 테마 종목들도 함께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양자 테마 종목들 우리로 엑스게이트, 텔레필드, KCS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